차부등식 두 개가 나왔는데 해가 같대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식은 A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해 범위를 찾을 수가 없고, 밑에 있는 부등식은 모르는 숫자가 없으니까 제대로 찾아볼 수 있겠죠. 일단 보세요. 첫 번째 식 A가 누군지 모르지만 부등식의 해를 찾아보기 위해서 양변에 3x 빼겠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A도 뺄 거예요.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하든 나누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뀔 겁니다. 첫 번째 식의 범위가 저건데 A가 누군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었던 거고, 두 번째 부등식 그만 킁킁 대라 이씨, 뭐만 하면 씨발 고쳐먹고 있어. 배고파 이 새끼야. 분모가 4, 2, 8이니까 양변에 8을 곱해볼게요. 8이라는 양수를 곱한다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고, 8 곱하시면 6x 마이너스 8 곱하면 12, 8 곱하면 x, 8 곱하면 18,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양변에 x 이항하시고 양변에 12를 더해주시면 양수 5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첫 번째 식의 해랑 두 번째 식의 해가 완전히 일치를 한대요. x는 작다. 그러면 a 플러스 4라는 녀석이 누구랑 동일을 해야 돼요? 네, 6이랑 동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2가 되면 해가 아예 똑같아진다. 같은 문제죠. 이번에는 처음 나온 게 풀만하고 두 번째 나온 게 미지수 A가 달려있어서 애매하죠. 자, 양변에 4를 곱해준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양변에 5x 빼주시고요. 양변에 4도 빼주시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부등식의 범위도, 해의 범위도 저렇게 나와야 돼요. 자, 0.6, 0.3이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양변에 10을 곱하겠습니다.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10 곱하면 3x, 10 곱하면 10, 10 곱하면 6. 이거 하나의 덩어리니까 여기에 전체 10을 곱하는 거예요. 얘 따로 가로 안에 있는 걸 따로따로 할 수는 없어요. 분배하겠습니다. 가로 풀기 위해서. 양변에 6x 빼시고 양변에 10을 더하시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더 이상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x는 크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5가 되는구나. 5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a 플러스 10이 동일한 값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a를 찾기 위해서 양변에 마3을 곱해주시고 얘만 이항하면 되죠. 얘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5가 마이너스 6a니까 A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6만 나눠주시면 되겠지. A 값은 6분의 25다. 한 개에 1,800원 하는 선물 세트를 대형 할인점에서는 500원이나 할인해서 선물 세트가 1,800원짜리면 뭐가 들어있는 거야? 한 개에 1,300원에 판매한다. 근데 할인점에 가려면 동네 문구점은 그냥 가면 되는데 할인점은 교통비가 들어요. 그런데 왕복이라 그랬으니까 됐죠? 갔다 왔다 합쳐서 1,600원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동네 문구점에서 물건을 사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X개를 산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한 개의 금액에다가 개수를 곱해서 1800X가
동네 문구점에서 X개의 선물 세트를 사는 건데, 네, 할인점에서는 역시 X개를 사게 되면 하나에 1,300원이고 X개를 곱해서 살 거니까 1,300X로 보이지만 왕복 교통비는 1,600원이 그냥 들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 1,300X 플러스 1,600이 되십니다. 근데 할인점에서 사는 게 유리해지려면 동네에서 사는 금액하고 할인점에서 사는 금액하고 중에서 누가 비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비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 거지. 싸니까. 되셨어요? 부등호 방향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요 부등식을 세웠으니까 이거 풀기만 하면 됩니다. 양변에 100이라는 양수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8x가 크다. 13x 플러스 16이고, 마이너스 13x를 양변에 해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양변에 5를 나눠도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한 번만 하셔야 되는데, x는 개수예요. 개수. 선물 세트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개수인데, 분수계, 유리수계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죠? 어쨌든 예를 들어보자면 이거 5분의 16이라는 걸 계산하면 3.2가 되죠. 무슨 얘기냐? 3.2개, 0.2개라는 건 없지만 3.2개를 사면 동네에서 사는 거나 할인점에서 사는 거나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됐죠? 3.2개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부등식은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4개, 5개, 6개, 7개 사면은 이쪽이 더 비싸고 이쪽이 싸니까 할인점이 유리하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몇 개부터 할인점이 싸지어서 이 부등식이 만족을 하느냐 정수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4개, 5개, 6개 괜찮습니다. 4개부터 다라고 쓰는 거예요. 됐죠? 입장료가 한 명당 2,000원이고 4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입장료의 20%를 할인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40명이 안 돼. 그러니까 원래는 단체 할인을 못 받아. 하지만 우리가 40명이 안 되지만 40명어치로 단체를 사면 됐죠? 20% 할인은 받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대상은 우리가 X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할인을 안 받았을 때 금액은 얼마냐? 당연히 한 명당 2,000원이니까 2,000X예요. 됐죠? 그런데 할인을 받고 싶어요. X명이지만 할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37명이야 36명이야 그래도 40명어치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한 명당 이 금액이 2,000원인데 20%를 할인해 준다는 얘기는 80%의 금액으로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할인을 받는다면 한 명당 금액이 1,600원이 된다는 얘기면서 여기서는 자동으로 이 1,600원에 40명어치를 자동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금액, 실제로 우리가 할인 안 받고 X명이 들어갔을 때의 금액과 40명어치를 그냥 사가지고 할인받았을 때의 금액, 됐죠? 이쪽이 크면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하죠. 36명이지만 우리는 40명어치를 사버려. 그게 더 싸.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변에서 1000 약분하시면 2x가 64보다 크다. x는 32명보다 크다예요. 이것도 해석해야 돼. x는 사람 숫자예요. 즉 32명이 되면 할인 안 받았을 때의 금액과 할인 받았을 때의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명부터? 33명부터는 이쪽이 싸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 부등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정수라면 해석도 한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한 사람당 10,000원이고
30명 이상 단체에서는 15% 할인해준다. 자, 우리 X명이에요. 그냥 들어갑시다. 10,000X예요. 그죠? 15%를 할인해주면 원래 한 명당 10,000원인데 85%로 받겠다는 얘기, 즉 8,500원으로 입장료를 받겠다는 얘기가 되고, 그냥 30명을 사버리는 거예요. 8,500원어치를 30명에서 할인받은 30명의 금액. 됐죠? 저쪽이 크면 할인 받는 게 나아요. 30명이라고 하고 할인 받는 게 나아요. 자, 공 3개 쥐어주고 공 3개 죽여줍니다. 양변 1000 나눴다는 얘기예요. 자, 85 곱하기 3은 255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에 양수 10을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죠. 몇 명부터? 26명부터 괜찮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6명 이렇게 되시네요. 기차 안 타요. 지금 이건. 자,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오려고 그래요. 1시간 30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 걷는 시간은 시속 3km, 걷는 속력은 시속 3km고 30분이라는 시간을 써야 돼요. 물건 사는데. 자,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시간 얼마밖에 없다는 얘기죠? 1시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시간 반의 여유가 있는 30분은 물건 골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1시간 내에 다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킬로미터 거리가 떨어져 있는 뭐 편의점이라고 하면 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올 때 시간도 속력분의 거리, 합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 돼요. 됐죠?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합했을 때 1시간 이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 깨주기 위해서 양변에 3을 곱할게요. 양변에 2라는 양수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즉 편의점까지의 거리가 3km면 딱 1시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에. 그래서 그 이내가 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양변에 2를 왜 나눠야 되는데 왜 2를 안 나눴었나. 그래서 편의점까지의 거리가 2분의 3km 혹은 1.5km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네, 일단 부등식 풀어야 되니까 양변에 2x 빼고요.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양변에 a를 뺀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x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양변에 3을 나누시게 되면 양수를 나눈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저 3분의 3-a라는 놈의 값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걔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내가 원하는 x의 범위래요. 얘보다 포함하면서 이쪽이에요. 근데 이 영역에 해당되는 자연수 x가 몇 개다? 2개다. 그러면 뭐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2개만 있으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 2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3은 들어가면 안 돼요. 자연수 2개가 해당되려면 1, 2만 돼야 되지 3이 해당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얘기를 다시 부등식으로 써보면 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3분의 3-a라는 녀석이 딱 2가 됐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걔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 자연수 2개, 1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얘도 포함하기로 했으니까 얘이자 2라는 이 녀석도 들어간 거라서 2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2는 포함돼도 돼요. 제가 딱 2가 돼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분의 3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이 딱 3이 됐다 라고 하면 이 영역에 해당되는 자연수는 1, 2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3도 들어가 버려요. 그럼 자연수가 2개가 아니고 3개가 되는 거니까 이 케이스는 안 돼요. 그래서 3은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 설명한 게. 그래서 이 영역이 나오는데 출제자가 또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제 A의 범위를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나눠진 3이 필요 없어서 양변에 3을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더해진 3을 없애려고 세변에다가 3을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텐데 여기서 보셔야 돼요. 아예 마이너스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세변에다 마이너스를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저렇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 오름차순으로 많이 쓰니까 이걸 좀 바꿔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방향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정답이 얘가 되십니다. 이놈의 요금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X분 통화한다고 합시다. 통화 시간이 X분이에요. 그럼 A 요금제는 기본 요금 24,000원을 내고 1분당 X원씩 속력 곱하기 시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X분 통화하게 되면 24,000 1 곱하기 X는 X라고 하시면 되겠죠. 얘는 기본 요금이 15,000원인데 분당 3원씩 내야 되죠. B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려면 A요금제 가격이 세서 비싸야 됩니다. 저게. 됐죠? 요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고 양변에 3x를 빼면 양변에 24,000을 빼면 뭐야? 내가 뭐 잘못 봤나? 분당 통화, 초당이군요. 이게 미안해요. 저 분당으로 왔어요. 이거 계산이 잘못됐네요. 초를 이제 초당으로 바꿔서 그냥 놓을게요. 미안해요. 그래서 아까 요거씩 다시 보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누게 되면 부등호가 바뀌면서 얼마가 돼요? 4,500이 되죠. 근데 지금 이게 분이 아니고 초란 말이에요. 그죠? 초를 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당연히 60을 나누시면 되겠죠. 4,500을 6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계속 헷갈리네. 아이씨, 또라이도 아니고. 그냥 바로 합시다. 1초당 요금이 1원이니까 60초, 즉 1분당 요금은 60원이죠. 됐어요. 1초에 1원씩이니까 1초당 3회 요금이 붙으니까 60초, 즉 1분당 요금은 6, 3, 18, 180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분으로 바로 계산할게요. 60초니까, 60이니까 분당 60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됐어요. X가 지금 분이 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15,000하고 분당 180원. 그래서 B요금제가 유리하려면 A요금제가 비싼 게 맞고 양변에 180X를 빼주고요. 24,000 양변에 빼주시고 양변을 마이너스 120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예요.
됐죠? 그래서 900 나누기 12만 하시면 돼요. 약분 먼저 하셔도 돼요. 그냥 합시다. 떨어지죠. x는 75 이하다, 미만이다 라고 했으니까 75분 미만이 되면 비요금제가 싸면서 유리해지는 게 맞으니까 몇 분 미만이어야 되느냐, 그대로 75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8,000원인 물건의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30%, 아우 말 되게 복잡해. 원가가 있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을 원가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에 정가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얘는 여기다가 그냥 원가대로 팔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5,000원이 들었어. 그 물건을 5,000원으로 팔면 우리 회사나 이걸 판매하는 상인들은 이익이 하나도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원가에다 이익을 붙인 걸 정가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물건, 원가가 10,000원인데 내가 한 개당 1,000원 정도의 이득은 필요해. 그래서 11,000원으로 판다? 그 11,000원은 정가가 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정해진 가격으로 계속 유지할 때도 있고, 금액이 더 늘어날 때도 있고, 할인을 더 할 수도 있죠. 1,000원을 받던 걸, 이익을 1,000원 보던 걸 좀 줄여야 되겠어. 500원만 받아도 돼. 실제 판매가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가 지금 8,000원이래요. 그런데 정가의 20%, 정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20%를 할인하게 된 판매가는 이 정가에다가 80%만 받겠다는 얘기죠. 20%를 할인한다는 얘기는 80%만 받겠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판매되는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죠. 내가 1,500원에 팔 건데 10,000원이라는 원가를 빼면 500원의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고서니까 다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이게 안 되지 지금. 원가가 10,000원인데 판매가를 1,500원으로 했을 때 내 이익은 판매가인 1,500원에서 원가인 10,000원을 빼면 500원 이익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정도 계산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매가라고 하는 정가 곱하기 100분의 80이란 이 판매가에서 원가 8,000원을 빼면 그게 내 이익이 되는 거야. 하나 팔았을 때 그 이익이 되는데 이게 원가의 30%, 원가의 30%보다 이 이익이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쓴 겁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 보세요. 약분 하나씩 매기고 일단 자체적으로 하나씩 매겨서 분모에 10밖에 없으니까 양변에 10을 곱해 줄게요. 여기다 10 곱하면 이거 약분하면서 83 24,000이 되고, 양변에다가 10을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고 여기다가도 10을 곱하면 10이 약분되면서 8배의 정가가 될 겁니다. 여기다가도 10을 곱해야 되겠죠? 8만이 됩니다. 얘 찾는 거예요, 정가. 여러분이 보기 힘드시면 제가 정가를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식이 24,000 크거나 같다 8X 마이너스 8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양변 숫자 좀 줄이기 위해서 8로 나누어 볼게요. 8로 나누면 3,000이고요. 8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X를 좌변에다 빼면 양변에 3,000을 빼면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정가에 해당하는 X는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13,000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 계산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실 거고 82점, 91점, 95점을 받았고 네 번째 수학시험 점수를 모르겠는데 평균을 내본다는 얘기는 다 더해서 별량을 다 더해서 4로 나눈다는 얘기겠죠. 4개니까. 그 평균이 90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분수를 깨기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하시면 양변에 양수사를 곱했으니까 부등호반항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얘네 덧셈은 다 돼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73, 이렇게 더하시면 268. x 플러스 268이 36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양변에 268만 빼주시면 되죠. 네 번째 시험을 92점 이상 맞으시면 4개의 평균이 90점 이상이 될 거다. 한 개당 150g이에요. 그리고 상자는 무게가 400g입니다. 그럼 400g짜리 상자에다가 이 물건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X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전체를 저울에다 올려 봤을 때 얘의 무게는 기존의 상자 무게에다가 속력 곱하기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당 150의 무게가 들어가는 녀석들이 있다. 그럼 X개의 바구니, 이 상자까지 포함한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3kg를 3이 아니야. 얘네들은 지금 g으로 돼 있고 얘는 킬로로 돼 있으니까 단위를 맞춰줘야죠. 3,000kg, 3,000g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3,000g을 3kg를 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쪽이 크거나 같았다는 얘기기도 해요. 두 개가 같아도 넘지 않은 건 맞으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양변에다가 400을 빼주시고 400을 빼주고 10하나 약분하시고 천천히 해볼게요. 그만 코 좀 빨아먹어라. 5 하나 약분하면 52고 뭐야? x를 3으로 나누면 17.xxx 이렇게 되겠죠.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상자에 넣은 물건 x개는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뭐 1개여도 돼요. 2개여도 돼요. 됐죠?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해요? 17개까지는 이 부등식을 만족을 시켜요. 근데 18개가 되는 순간부터 이 부등식이 안 맞춰지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17개라고 하셔야 돼요. 와, 새끼들 다 물어봤구나, 뭐. 앞에서 유형에서 다 했던 건데 왜 X명이에요. 실제로 X명이 단체 할인을 못 받는 20명 미만이라서 원래는 한 사람당 8,000원씩 두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 가격이에요. 그런데 30%를 할인해 줄 수 있어. 언제? 2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럼 딱 우린 20명치만 결제하는 거지. 전에도 얘기했다 이거 몇 번씩이나. 그러면 원래 8,000원이었던 요금이 30%를 할인하면 70%가 된다는 얘기고 한 명당 5,600원이 되는 거야. 무조건 20명을 사는 거예요. 우린 20명이 안 되지만. 그래야지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21명, 22명어치를 사진 않을 거 아니야. 딱 20명어치만 사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한 명에 8,000원씩 주고 들어갔을 때랑 강제로 20명어치를 할인받아서 산 것 중에서 이 금액이 크면 이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1000씩 나눠줄게요. 그럼 8x는 두 개 곱하시면 되겠죠? 112가 되시겠죠. x는 양변에 8로 나누면 되니까 8은 8 뭐야? 50이잖아. 이것도 분수야? 아, 새끼들 이상하게 해놨네. 4로 약분하면 이거 4로 약분하면 4, 2, 8, 4, 8에 30. 아, 14구나. 근데 여기 보세요. x가 딱 14명이 되면 두 개가 금액이 똑같은 거야. 근데 이 부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14보다 커야 돼요. 정답이, 이게 답이 뭘로 돼 있나요? 1번이에요? 네. (400g의) 소금물이 있는데 여기는 17%의 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한 게 소금의 양이고 반대 얼마? 83%에 해당하는 양이 빨간색이 물의 양이에요. 제 둘이 합쳐져서 400g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뭘 시키겠다라고 했냐면 증발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사실 좀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텐데 증발을 시키면 물만 없어지죠. 소금은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증발시킨다고 뭐 소금이 날아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만든 거니까. 그럼 일단 증발되는 양을 물의 양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저게 x입니다. 저걸 물어본 거니까. 일단 소금의 양은 계산이 돼요. 저 400g 중에 68g만이 소금이에요. 됐죠? 근데 이렇게 증발시키고 난 결과가 전체량이 얼마인지는 이해되죠? 400g이 총량인데 x라는 물이 증발이 됐으니까 전체량은 400-xg이 될 거예요. 이 중에 농도가 20%인 것보다는 저쪽의 농도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은 증발을 시키든 말든 이쪽은 소금의 양이 무조건 68g이고 이쪽 소금의 양은 전체량에다가 20%를 얘기하는 건데 저쪽 소금량이 많거나 같으면 저쪽 농도가 세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거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양변에 5 곱할게요. 340. 그럼 2 곱하기 400-x가 된 거고. 아, 아니구나. 2가 없구나. 그냥 5만 있구나. 네. x, -x 이양 하고요. 양변에 340 빼주시기만 하면, 네. 증발시키는 양이 60g 이상이면 농도가 20%보다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된 거. 두 시간의 시간 여유가 있고 물건을 사는데 40분이 걸린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총 시간은 2시간이 120분이니까 지안아 여기 좀 봐라. 아, 끝장나네 이 새끼. 120분 중에서 물건 사는 40분을 제외하면 우리는 80분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가거나 오거나 항상 시속 3km니까
거리가 X킬로미터다. 자, 지금부터 문제야. 이건 분으로 한 거고. 시간당 거리야. 얘도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1시간 20분이야. 20분이라는 건 3분의 1시간이니까 8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3분의 4시간이 되시겠죠. 그럼 X라는 거리를 시속 3km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근데 올 때도 똑같아. 속력과 거리가 똑같아. 이게 갔다 왔다 할 때 걸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3분의 4시간보다는 뭐 해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갔다 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실제 시간, 필요가 남은 시간보다 제가 크면은 다시 못 돌아온다는 얘기니까. 양변에 양수 3 곱해주고요. 답이 얼마예요? 답이 얼마냐? 맞아요.